북한이 오늘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장례위원회는 연결식을 오는 29일 서울 경복궁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를 맞아 전국 분향소에 수많은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등 국민적 추모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영어 강사들이 거리를 활보한 곳으로 드러나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 지 50일 만입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로켓 발사 제재에 반발해온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54분쯤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핵실험이 진행된 곳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으로 지난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정보 당국이 감지한 지진파는 리히터 규모 4.5로 1차 실험 때의 3.6보다 강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그만큼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하 핵실험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또 핵무기의 유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었습니다. 광화문 통일부 청사에서 CBS 뉴스 권혁희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정부는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하며 빈틈없는 안보 체제를 유지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등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내일부터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 방문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시급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품 외에 물자 반출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국가의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는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대북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를 맞아 전국 31곳에 정부의 공식 분향소가 차려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한 직장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등 국민적 추모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희영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사흘째 서울역 광장과 서울 역사박물관에 정부 측 공식 분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박물관에는 오전 8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안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전체 국무위원들이 분향하면서 본격적인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일학 경찰청장 등이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울역 분향소에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 등이 상주가 되어 일반 조문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측에서 마련한 분향소는 서울 7곳, 경기도 5곳 등 모두 31곳입니다. 정당,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도 서울 6곳, 경기 48곳을 비롯해 전국에 150여 개의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린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는 평일인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헌화를 하려는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마련되면서 국민적 추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 본격적으로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덕수궁에 90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 79개 중대 5,600여 명 경찰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나희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장례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오는 29일 서울 경복궁에서 거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사흘째인 오늘도 봉하마을에는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특별 취재팀의 송봉준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우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가족과 장례위원회는 추모 열기가 예상외로 뜨거워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영결식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영결식 장소에 대해서는 과거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마찬가지로 경복궁 내 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천 전 수석은 덧붙였습니다. 천 전 수석은 아울러 고인의 요원에 따라 화장을 하든 아니면 매장을 하든 서울에서 영결식과 노제를 지낸 뒤 봉하마을로 당일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는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인 오늘 또다시 여권 인사들의 수모를 당한 가운데 조문객의 발길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한나라당 박기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저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또 전날 열기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발길은 꾸준하게 늘어 더위가 한풀 꺾인 저녁 때쯤에는 400여 미터 이상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분향소 관계자는 오늘까지 20여만 명의 시민들이 빈소를 찾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장례위원회가 오는 29일 영결식을 서울에서 열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봉하마을에서 CBS 뉴스 송봉준입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구속수감 중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지켜보겠다면서 잇따라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도 조문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법과 예규 등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일 중에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은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임채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23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인간적인 고뇌 등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날 것을 결심하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김경한 법무장관은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오늘 오후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국내 모 어학원에 소속된 영어 강사 일행 가운데 오늘 또 한 명의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14명의 환자가 발생한 영어 강사 일행 중 미국인 남성 1명이 신종플루 환자로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염자는 총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들 일행과는 별개로 오늘 새벽 미국에서 일본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한국인 여성 1명이 추정 환자로 추가 판정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충격 속의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배경을 집중 보도하면서 외국 정상들의 애도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도를 표시하는 각국의 정상들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면서 한미 두 나라의 관계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조문을 보내 충격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소 일본 총리는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동시에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갑작스런 서거 소식에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7명의 우주인들을 태운 미국 우주왕복선 애틀란티스호가 지구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은 13일간의 허블 우주 망원경 수리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번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허블 우주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2마리의 새끼 캥거루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캥거루의 이름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후 9개월간 어미 주머니에서 생활하는 아기 캥거루의 성별을 알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동물원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L'animale risale e va dentro il sacco della mamma e lì rimane viene svezzato fino a 6-7 mesi, anche 9 mesi.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변가 상공에 UFO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수백 명의 사람들. 직경 7m에 1,500개의 등이 설치된 이 비행 잡지는 미국 예술작가 피터 코핀씨가 제작한 것입니다. It's a strange thing to make a UFO because you expect a UFO to be unreal, but it's kind of part of the artist's responsibility to make the things that are invisible. 코핀 씨는 신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UFO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약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이름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